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세 번째 매회 출제되는 문제풀이 124문제 중 지난 필기 영역 54문제에 이어 실기 영역 70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매회 출제 부분의 기준은 표준교재의 편장절의 목단위 즉 교재의 번호 단위로 선정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에서 유의사항도 생략합니다. 매회 출제 문제풀이 실기 영역 70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55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사 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55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중단을 합니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턱을 당기는 자세에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구는 것은 침이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입에 밥을 넣어줍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2.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는 것이 좋다. 4.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위로 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5.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으면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한다. 56번의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1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맛이 어떤지 등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 말을 하게 되면 살에 들릴 우려 등이 있습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위가 아니고 밑으로 하여 음식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를 하게 됩니다. 5번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으면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침대의 머리를 30 내지 60도 높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7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 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3.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57번의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밀어넣지 않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하면 안됩니다. 영양액을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는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안되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닦아줍니다.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진한 농도의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설사, 2. 혈변, 3. 변비, 4. 지방변, 5. 점액질변. 58번의 대상자에게 진한 농도의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정답은 1번 설사이며 진한 농도의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했을 때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너무 빠르게 주입해도 설사나 탈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영양액의 온도와 주입량을 설명한 것으로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59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 분의 약을 물에 녹여 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59번의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주어서는 안되고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주지 않습니다.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3번 약을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고 충분히 물을 줍니다. 4번 하루 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이면 안되고 투약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복용하게 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위 눈꺼풀에 멸균 솜을 떼어준다. 3.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4.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60번의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 아래 눈꺼풀 하안금 밑부분에 멸균 솜을 떼어줍니다. 3번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여 안약을 투여합니다. 4번 안약을 결막낭을 노출하여 점적합니다. 아래 그림은 안약 투여 위치의 그림입니다. 6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61번의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단추가 있는 바지보다 고무줄 있는 바지를 입힙니다. 2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는 적당한 양을 마시게 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다. 2. 밤에 취침할 때는 화장실 표시등은 꺼둔다. 3. 휠체어에서 내리고 탈 때는 휠체어 잠금장치를 걸어둔다. 4. 화장실과 가까운 거리에는 대상자를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다. 5. 대상자가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침상과 마주 보도록 놓는다. 62번의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이 질문은 표준교재 241에서 244페이지에 화장실 이용 돕기와 290에서 291페이지에 휠체어 이용 돕기 두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3번 휠체어에서 내리고 탈 때는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보호자가 아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2번 밤에 취침할 때는 화장실 표시등은 항상 켜둡니다. 4번 화장실과 가까운 거리에도 대상자를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5번 대상자가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 이용 첫 번째, 잠금장치 잠그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안전 사용에 관해서 수시로 출제됩니다. 63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떼어준다. 2.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떼어준다. 4. 침대를 평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63번의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데워줍니다. 2번 변기 놓은 자리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4번 침대를 머리 쪽을 올려주어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바지를 내리기 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고 바지를 내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 64번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를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방수포는 무릎 아래에 깐다. 2. 무릎 덮개를 덮기 전에 바지부터 먼저 내린다. 3.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즉시 버린다. 4.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 5. 회음부와 둔부는 변이를 느끼도록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준다. 64번의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를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1번 방수포는 둔부 아래에 깔아줍니다. 2번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부터 내립니다. 3번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회음부와 둔부는 변이를 느끼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65번입니다.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65번의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은 즉시 처리합니다. 4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와 같게 합니다. 4번 이동변기 옆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지 않고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에 앉힙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동변기의 모습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1.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2.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3.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5. 양변기 시트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 66번의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4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낙상 예방 등을 고려하여 양쪽 팔걸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과 3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인 것은 탈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변기입니다. 67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67번의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는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는 것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존감 등을 고려한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주어서는 안되며 대상자가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은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다음 중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첫 변실금이 있으면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기저귀를 갈아준다. 3. 물수건으로 회원부 부위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4. 환기를 위하여 미리 창문을 열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5.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처리한다. 68번의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바르게 시행한 것은 5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처리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잘된 답입니다. 교재 249에서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첫 변실금이 있으면 즉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설명과 같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하던 배설 습관이 사라질 수 있어 변실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번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보다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3번 물수건으로 회음부 부위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회음부를 닦을 때는 감염 등을 고려해서 앞에서 뒤로 닦는 것이 맞습니다. 4번 기저귀를 갈 때 환기를 위하여 미리 창문을 열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프라이버시나 실내 온도를 감안하여 배설을 마치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에 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69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69번의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1번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구를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소변 양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하고 비웁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안되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아서는 안되고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과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의 소관사항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이나 음료 섭취를 제한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배꼽 위치에 둔다. 3. 소변 양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바닥에 닿도록 놓는다. 5.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다시 밀어 넣는다. 70번의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소변 양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이나 음료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배꼽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4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바닥에 닿으면 안되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놓습니다. 5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 소관사항입니다. 71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 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71번의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2번 상반신을 높여준 자세에서 닦습니다. 3번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헹구어 줍니다. 4번 구강개구장치로 입을 벌린 후 닦습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 감기기를 돕는 방법은 1.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2. 머리를 물로 먼저 감고 세정제를 사용한다. 3. 세정제를 빗에 바르고 머리를 빗겨서 거품을 낸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낸다. 5. 세정제로 머리에 거품을 내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닦아낸다. 72번의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머리 감기기 방법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는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서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이 묻어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다른 지문들은 두발 전용 세정제의 사용 방법으로 틀렸습니다. 73번입니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73번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회음부 청결은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가 아니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 상태에서 닦습니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이나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다음 74번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경우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2.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이나 로션을 바른다. 3. 면봉으로 귀 입구와 귀 안쪽의 기지를 닦아낸다. 4. 눈곱이 있는 쪽부터 먼저 닦은 후 없는 쪽 눈을 닦는다. 5.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같은 수건, 같은 면을 사용한다. 74번의 대상자가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경우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3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만을 닦아냅니다. 귀 안쪽의 기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은 후 다른 쪽 눈을 닦습니다. 5번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같은 수건이면 다른 면을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은 세수 돕기의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혈액순환 촉진, 청결 유지,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75번입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다리, 팔, 몸통, 회음부의 배합으로서 순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75번의)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는 1번 다리에서 팔에서 몸통에서 회음부 순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76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물의 온도는 30도 이내로 유지한다. 2.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3.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5.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76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의 온도는 40도씨 내외를 유지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4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줍니다. 5번 목욕 후 의자에 앉혀서 옷을 입혀줍니다. 77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잠시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77번은)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제시된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와 벗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공부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우선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로 입마로 암기하시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벗건으로 외워두시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제시문을 먼저 랍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다음은 가의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서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은 입마와 벗건을 적용해서 답은 건강한 쪽을 먼저 벗깁니다. 마지막으로 납은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따라서 2번 라, 가, 다, 나 순이 맞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벗기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수액을 건다, 나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 팔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벗긴다, 라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의 밖에서 안으로 뺀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번은)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로 옳은 것은 지난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입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힐 때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순서의 암기입니다. 그러면 제시 순서가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먼저 벗기면 다번입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라번입니다. 그 다음은 수액을 어디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번입니다. 마지막인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 라, 가, 나의 순서인 4번이 맞습니다. 아래의 수액을 막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벗기는 순서의 사진과 암기하실 입마 벗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79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제시 내용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제시 내용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먼저 가압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다음은 라압은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다압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합니다. 다음은 나압은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마압은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히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사지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히기 사진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상체를 올린다, 2.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3.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4.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5.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작게 한다. 80번은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작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해야 합니다. 지문 1번 침대 상체를 올리지 않고 침대 상체를 낮춰야 합니다. 2번 양쪽 팔을 잡아 당겨 올리는 것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3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피부 마찰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가급적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올립니다. 81번입니다.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 문턱을 넘을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도로턱을 내려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81번은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지문 1번 문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릅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3번 도로 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 내려갑니다.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합니다. 다음 8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시된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팔걸이를 접는다, 나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발받침대를 올린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82번은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제시된 내용 가 팔걸이를 접는다, 나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발받침대를 올린다로 접는 순서는 휠체어를 접거나 접을 때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하는 과정이 잠금장치 잠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즉 바닥에서 사용하니 바닥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접을 때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휠체어를 들어다가 수납해야 하니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를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납은 잠금장치를 잠깁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랍은 발받침대를 올립니다. 다음은 답은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맨 윗부분인 갑은 팔걸이를 잡아 접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4번 나, 라, 다, 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펴거나 접거나 첫 번째 순서는 잠금장치 잠그기를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83번은 제시된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에 관한 문제는 항상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는 손은 왼손입니다. 지팡이의 끝 지점은 왼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는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습니다. 따라서 가 위치인 1번이 맞습니다. 다음 84번입니다.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순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84번의)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에서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와 보행기의 이동 순서는 보행기가 약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동시에 이동합니다. 따라서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에서 건강한 다리가 맞습니다. 85번입니다.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85번의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소변 횟수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탈수는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함, 마른 피부와 혀, 그리고 정신의 혼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86번입니다. 대상자 감염 예방을 위한 가래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이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주 1회 닦는다. 2. 카레트는 햇볕에 말린다. 3. 흡인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한다. 4. 컵은 흐르는 물에 씻어 자연 건조한다. 5. 카레트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 86번의 감염 예방을 위한 가래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은 5번 카레트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닦습니다. 2번 카레트는 햇볕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에 소독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흡인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컵은 잠길 정도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흡인을 설명했습니다. 8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87번의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고 2번 등받이는 각도가 조절되는 것과 4번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을 사용합니다. 다음 88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병기는 대상자가 앉아서 사용한다. 2. 보행보조차, 실버카 잠금장치는 바퀴에 있다. 3. 수동 침대의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 머리 쪽에 위치해야 한다. 4. 휠체어의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욕창 매트리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구입으로만 가능한 품목이다. 88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사용에 관한 설명은 4번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이병기는 대상자가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합니다. 2번 보행보조차,
실버카 잠금 장치는 손잡이에 있습니다. 3번 수동 침대의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5번 욕창 매트리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89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사용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0초 후 설명합니다. (89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안전핀을 뽑고 다음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분말을 고루 쏘는 순서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나라가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소화기 사용 순서입니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90번입니다.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 침대 높이가 낮은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90번의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여러 종류 약물 복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낙상 위험이 적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교재 329에서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분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번입니다.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 콘센트에 플러그를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91번의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입니다. 지문 1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뺍니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습니다. 5번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전류를 차단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92번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 식초 2. 맥주 3. 쌀뜨물 4. 커피 티백 5. 소독용 알코올 92번의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번 커피 티백입니다. 이외의 참고사항과 같이 숯이나 탄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냉장고 탈취제로 대용할 수 없습니다. 93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93번의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여 이동을 합니다. 2번 계단은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대상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나중에 탑승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고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등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94번입니다. 대상자와 외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설명이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2. 외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외출 장소를 파악한다. 3. 도보 시에는 보폭을 크게, 계단은 한 번에 모아 오른다. 4.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94번의 대상자와 외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설명이 옳은 것은 5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면 안 되고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절합니다. 2번 외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외출 장소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외출 장소를 파악합니다. 3번 도보 시에는 보폭을 크게 하면 안 되고 보폭을 작게 하여 걷고 계단은 한 번에 모아 오르지 말고 쉬면서 천천히 오릅니다. 4번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95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안전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95번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5번 안전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하지 않고 밝은 색으로 칠합니다. 2번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켜지 않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합니다. 3번 휠체어 이용 치매 대상자에게는 2층보다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을 합니다. 4번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면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음 9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 욕실 문턱을 낮게 설치한다. 2. 계단에 작은 매트를 깔아둔다. 3. 욕조에 거울이나 비치는 것을 설치한다. 4.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5. 침대 바퀴는 이동이 쉽도록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96번의 치매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4번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욕실 문턱은 낱개가 아니고 아예 없앱니다. 2번 계단에는 작은 매트 말고도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개를 깔아두지 않습니다. 3번 욕조에 거울이나 비치는 것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5번 침대 바퀴는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꼭 잠금 장치를 잠가둡니다. 9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97번의 침해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9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사망한 침해 대상자가 영감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1.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모르는 척한다. 3. 할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4. 할아버지가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5.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98번의 제시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사망한 침해 대상자가 영감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의 상황에서는 5번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침해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99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99번의 침해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는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는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라며 냉장고에 붙이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자석식 병따개를 빨고 다니고 있다. 1. 큰 소리로 위협해서 빼앗는다. 2.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며 바꿔 먹자고 한다. 3.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보이세요? 라며 물어본다. 4. 만나면 계속 잡수세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5. 이건 딱딱하기 때문에 치아에 해롭다고 이해시킨다. 100번의 다음과 같은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라며 냉장고에 붙이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자석식 병따개를 빨고 다니고 있다는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 행동은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으로서 2번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며 바꾸어 먹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101번입니다.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101번의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로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늦은 오후에는 커피나 술을 한잔하게 한다. 2. 낮에 졸고 있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3.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 동안 잠을 자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게 한다. 5.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102번의 치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낮에 졸고 있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늦은 오후에는 커피나 술을 하면 안 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 동안 잠을 자게 하면 안 되고 자는 것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4번 취침 직전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게 하면 안 되고 취침 직전에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5번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고 저녁 식사 후 일정한 시간 경과 뒤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수면 장애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10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103번의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나간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104번입니다.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4.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5.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104번의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은 잠가 둡니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5번 이불과 베개는 친숙한 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10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를 같이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105번의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는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상황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10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에게 여보 어딜 가 하며 자꾸 따라다닌다. 1. 할아버지를 대면하게 해준다. 2.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할아버지는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4. 할아버지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 5.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오게 한다. 106번의 제시된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에게 여보 어딜 가 하며 자꾸 따라다닌다의 상황에서 대처는 4번 할아버지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해망상과 도둑망상이 있습니다. 107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107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즉시 사과하기보다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하지 않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3번 진정시킨 후에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와 같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다음 10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제압한다. 2.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신체 구속을 한다. 3. 대상자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 4.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 5. 일정 시간 후 진정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따져본다. 108번의 치매 대상자가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2번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신체 구속을 하기보다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합니다. 3번 대상자가 못 알아들으면 같은 말로 반복하여 줍니다. 5번 일정 시간 후 진정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되어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하며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109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109번의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석양증후군 돕기의 기본 원칙은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소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한다, 신체 제한은 더욱 악화시킴으로 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다음 1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의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제가 방문 요양에서 치매 어르신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돌아가신 할머니만 찾고 있다. 1.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2. 잠들 수 있도록 실내의 모든 조명을 꺼준다. 3. 텔레비전을 끄고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4. 낮 시간 동안 운동이나 소일거리를 주어 움직이게 한다. 5. 커튼을 올려 밖을 보게 하여 밤이 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110번의 다음과 같은 제가 방문 요양에서 치매 어르신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돌아가신 할머니만 찾고 있는 증상의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대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 행동으로 4번 낮 시간 동안 운동이나 소일거리를 주어 움직이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혼자서 있게 하지 말고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활동하게 합니다. 2번 잠들 수 있도록 실내의 모든 조명을 꺼주기보다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 텔레비전을 끄지 말고 켜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커튼을 올려 밖을 보게 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111번의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는 지문 중에서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112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황하지 말고 옷을 다시 입혀준다. 2.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3. 옷을 벗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압한다. 4. 다시 옷을 입으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5.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모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112번의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옳은 것은 1번 당황하지 말고 옷을 다시 입혀준다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지문 2번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기보다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3번 옷을 벗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압하기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을 합니다. 4번
다시 옷을 입으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하지만 대상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5번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모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다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113번입니다.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113번의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은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번 부정형 질문보다 긍정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4번 대화 시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를 합니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지 말고 과거 회상을 유도합니다. 다음 114번입니다. 침해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말로만 의사소통을 한다. 2. 손가락으로 잘못을 지적한다. 3. 대상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4. 침해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옆에서 다가간다. 5.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 114번의 침해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5.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꼭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합니다. 2번 손가락으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와 눈을 맞춥니다. 4번 침해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옆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다가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해 대상자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할 점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하도록 합니다. 115번입니다. 침해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115번의 침해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합니다. 2번 유행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는 피합니다. 대상자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아도 반복하여 말합니다. 다음 116번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1.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2. 말을 독점하지 않고 순서를 기다린다. 3. 상대방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4. 단어 이외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5.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116번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3번 상대방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은 대충 미루어 짐작,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 비교하는 것,
미리 대답 준비하는 것,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걸러내는 것, 반박과 논쟁을 준비하는 것, 나의 경험에 맞추는 것, 대화 본질을 피하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좋은 경청 방법입니다. 1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117번의 제시된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 준다와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대상자는 1번 시각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를 합니다. 다음 118번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대상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오늘 아침국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이었는데요. 대상자 그것도 입에 안 맞아. 요양보호사 1. 고기 맛이 없었어요. 2. 속상하신 일 있으세요? 3. 그래도 아침 식사를 하셔야지요. 4. 뭐 다른 것 드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5.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다니 많이 걱정이 되네요. 118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 할머니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대상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오늘 아침국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이었는데요. 대상자 그것도 입에 안 맞아. 요양보호사 예시대화 상자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 것 중 가장 적절한 답은 5번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다니 많이 걱정이 되네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나 전달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119번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119번의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는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진통제를 제공하는 것은 처방에 따라 약을 제공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통증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4번 부종 부위에 냉찜질을 합니다. 참고로 압박 붕대를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또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할 때는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120번입니다. 대상자가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경련은 정신장애이다. 2. 머리 아래에 딱딱한 베개를 대준다. 3. 발작을 멈출 때까지 팔 다리를 잡아준다. 4. 꽉 끼는 옷의 단추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5. 입에 손수건이나 헝겊으로 이물질을 넣어 제거한다. 120번의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 꽉 끼는 옷의 단추를 풀고 편하게 호흡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경련은 정신장애가 아니고 의식장애 및 신체적 정상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문 2번 경련을 할 때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3번
발작을 멈출 때까지 팔다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5번 입에 손수건이나 헝겊으로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호흡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21번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121번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 내지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해 줍니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하지 않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은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도록 압박을 합니다. 5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순으로 실시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122번입니다. 다음 중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압박 위치는 수시로 옮겨가면서 한다. 3. 흉골 하단 칼돌기를 중심으로 압박한다. 4. 가슴 압박과 이완의 시간대 비율은 30대 70이 되게 한다. 5.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압박을 시작한다. 122번의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은 5번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압박을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당 80의 속도가 아니고 100 내지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2번 압박 위치는 수시로 옮겨가면서 하면 안됩니다. 3번 흉골 하단 칼돌기를 중심으로 압박하면 안됩니다. 4번 가슴 압박과 이완의 시간대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의 그림과 칼돌기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재제동 순서로 사용한다. 5.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123번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재세동 순서가 아니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순서로 사용합니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는 먼저 전원을 켜고, 두 번째로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마지막 문제 12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1.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인공호흡만 시행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뗀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팔과 다리를 잡아준다. 4. 패드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붙인다. 5.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한 번만 한다. 124번의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인공호흡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4번 패드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왼쪽의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매회 출제되는 문제풀이와 해설 실기 영역 7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네 번째 매회 출제되는 문제풀이 124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8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